안녕하세요. 빅토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생, 고3이 됐을 때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지 학부모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어떤 방향으로 수학 공부를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0일이고요. 자, 이 문제는 얼마 전에 6월 3일에 고3 수능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그때의 하나 문제입니다. 제가 왜 굳이 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왔냐? 자, 학부모님들께서 학창 시절이 지난 지 꽤 오래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 개념을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된 수학 공부 방법에 의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문제를 굳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많은 부분 개념은 스킵은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중간중간 드릴 겁니다. 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친구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읽어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빠짐없이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 또한 잘 안 읽는 습관을 가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앞문장, 이런 문장들 있죠? 이런 문장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바로 이런 수식들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 습성은 또 언제부터 만들어지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보면은 나눗셈 단원을 배우면은 자, 우리 서술형 문제 있죠. 서술형 문제나 뭐 스토리텔링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독해를 해서 이해를 해서 그게 나눗셈의 원리구나 해서 나눗셈을 풀어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 문장의 숫자들을 보고 이 단어는 나눗셈이니까 나눠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이런 첫 번째 문장들이 간단한 우리가 개념만 물어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자, 첫 번째 문장이 거의 요식행위로 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식행위처럼. 자, 그런데 그때도 좀 문제를 좀 읽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등학교 와서 그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일단 문제를 다 읽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구하려고 하네요. 자, gx는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문제를 풀 건데 빠르게 말할 겁니다. 예, 좀 빠르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인데, 자, gx를 가만히 보니까 구간이 1까지입니다. 지금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1까지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니까, 이걸 적분간 1, 적분간을 세분화를 해야겠구나. 마이너스 3에서 바꿔볼까? 한번 1씩.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의 gx, dx.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써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1, 2 여기까지 쓰면 되겠네. 자, gx, dx, gx, dx, gx, dx, gx, dx 더하기
자,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고 0에서 1까지인데, 이거는 적분관이 이거 들어가 있지가 않네? 그러면 이거 적분관 바꿔야겠네? 뭐 여기 보니까 주기함수구나. 이씩 땡기면 되겠네. 적분관에 바꿔주면 되겠다. 여기는 2를 더해야지. 여기도 2를 더해야지. 자, 여기는 2를 더하면 안 되겠네. 왜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돼 있네. 그럼 여기는 그냥 써야지. 이것도 그냥 쓰고. 그런데 1에서 2는 안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거는 2를 빼야겠네. 그래야 적분관 쪽이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gx dx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적분관이 똑같은 게 있네. 너 그러면 너는 3배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는 2개 있네. 그럼 너는 2개 0에서 1까지 gx dx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거는 0에서 1까지는 쉽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0에서 1까지는 그냥 fx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뭐야, 이거 fx네. 그러면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는 얼마라고 되어 있지?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6분의 1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gx가 뭐냐면 이거 희한하게 생겼네. 복잡하다. 마이너스에 f에 x 플러스 1 플러스 1에 dx네. 근데 나는 fx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이걸 치환해야겠다.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뭐 해야 되지? 이거 미분해야지. x를 미분해야겠다. 1은 자, 이거는 라이프니츠의 기호법에 의해서 dt dx라고 써야지. 그러면 이제 치환했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f에 t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면 이건 뭐냐? dx는 뭐야? dx는 여기 이항하니까 dx는 dt네. dx는 dt네. 그러니까 dx 자리에 dt가 들어가겠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이제 학부모님 보세요. 자, 마이너스 1에서 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덤벙거리는 학생들은 여기다 마이너스 1하고 0 써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암산 좋아하고 이거 쓰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경우 이거 거의 실수 여기서 많이 합니다. 특히 수능날은 안 하던 실수까지 해요. 뭐냐면 긴장 많이 하니까. 자, 자, 이제 학생 모드로 갑니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니까 적분관 바꿔야 되네. 자, 여기다 넣어야지. 마이너스 1 그럼 0. 그 다음에 위 것은 0 들어가니까 1이네. 거의 다 됐네. 요거 이제 적분 성질에 의해서,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0에서 1에 가지고 ft dt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1 dt가 되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지? 이거 6분의 1이잖아. 6분의 1 우리 여기 6분의 1 있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 6분의 1,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이거는 뭐야, 1이니까 플러스 1이네. 그럼 이거 뭐지 이거? 6분의 5네. 그러면 이게 6분의 5네. 이게 그러면은 다 됐네. 그럼 뭐지? 3 곱하기 6분의 5 더하기 2 곱하기 이거 뭐였지? 여기 6분의 1이지? 6분의 1이네. 그러면은 6분의 15 더하기 2니까 6분의 17이네. 2번이 답이구나. 2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풀이가 끝났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푸는 학생들 잘하는 학생이에요. 예.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이죠. 예,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학생이고요. 이 풀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풀이도 중요한 풀이에요. 예,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학생은 이렇게 푸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자, 역시 학생 모드로 저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저는 학생이 된 겁니다. 인테그랄 -3에서 2까지 gx 이거 구하래네. 근데 gx가 이렇게 분기가 됐구나. 그리고 gx는 이렇게 주기함수구나. 반복되는구나. 이만큼. 그러면 0에서 1까지 fx dx가 6분의 1. 그렇다면 이거는 정적분 문제네. 자, 일단 그래프를 보니까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 연속이래. 근데 0일 땐 0이고 1일 땐 1이구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 0,0 여기를 지나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자, 여기가 1인데 1일 때는 얼마를 지나냐면 1,1을 지나네. 여기가 1,1 1. 그런데 fx는 보니까 0에서 1까지 fx의 6분의 1이네. 여기서 6분의 1인데 이게 연속이니까 여기 이어져야 되는데 6분의 1? 이거 전체 사각형 넓이 1이니까 6분의 1, 정적분이 6분의 1이려면 이렇게 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물론 뭐 반드시 이런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꼬부락꼬부락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볼까? 그런데 이걸 봐야겠네.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자, 마이너스 1인데 뭐야 이거. 이거 식이 복잡한데. 근데 이거 뭐야. 이거 평행이동이네. 뭐야 이거. fx가 있는데, 자, f에 x 플러스 1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구나. 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뭐야, 요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여기 마이너스네. 그럼 뭐야 이거. 이거 뒤집어지는구나. 이렇게 x축 대칭으로 이렇게 뒤집어졌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1 붙었네.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이렇게 이거를 당기면 되는구나. 그래프가 이렇게구나. 그러면 여기다 내가 그려야지. 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자,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지? 이게 6분의 1이잖아. 이거 6분의 5, 여기 6분의 1이니까 이거 6분의 5네. 1에서 빼니까 6분의 5구나. 자, 그런데 이 gx가 주기함수구나. 이식 주기함수네. 이면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여기가 2가 있고 여기 3이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자,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런데 적분 구간이 가만히 볼까? 적분 구간이 어디 있나?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은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다 더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 넓이 6분의 5고, 이 넓이 6분의 1이고, 6분의 5고 6분의 1이고 이거 6분의 5네. 6분의 5가 하나 둘 세 개 있네. 6분의 15. 그 다음에 6분의 1이 두 개. 6분의 17이 답이네. 2번이 답이네. 자, 이제 두 개의 풀이를 같이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서 보이는 거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수식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문제 풀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정적분의 기하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푼 거고요. 이것을 도형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합시다. 물론 이 두 가지 풀이 말고 더 다양한 풀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예시로 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를 못 푼 학생도 있겠죠. 이 문제를 못 푼 학생, 즉 오답인 학생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뭐가 더 나아 보이나요?
그렇죠. 왼쪽이 더 나아 보이죠. 도형으로 문제를 푼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이 더 간략하고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이런 도형의 측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느냐? 자,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제 말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아이로 만들어야 되냐면요, 이런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학생으로요.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자, 이 문제는, 자, 도형으로도 풀 수 있고, 수식으로도 풀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를 문제를 보고 파악하는 그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즉,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는 수식으로 푸는 게 더 간단한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도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성향으로 공부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향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도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또 어떤 학생들은 암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원리 찾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각각 수학 공부를 하는데 좋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원리 찾기를 좋아하는 학생으로 자, 수학 공부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하물며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 암기를 좋아하는, 암기하기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굳이 암기를 좋아하는 학생으로 의도적으로 공부를 시킨 건 아닌데 암기를 좋아하는 학생으로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은연중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좋아하는 학생으로 되게끔 수학 공부를 그렇게 시켜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그거는 교육과정에 되어 있어요. 자, 교육과정에서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 학생은 나중에 원리 찾기를 좋아하는, 원리 찾기를 즐겨하는 학생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가 로드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6학년 1학기 1단원이 분수의 나눗셈 단원이죠. 여기 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리고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언제 뭘 하죠? 6학년 2학기 때 분수의 나눗셈이 한 번 더 있어요. 이때 또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는데, 자, 6학년 1학기 때, 6학년 2학기 때까지, 자, 우리가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죠. 설명해 주는데 결국엔 뭐냐, 보통 곱하기 역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때 뭐 하냐면 분수 나누기 자연수 하죠. 분수 나누기 자연수 합니다. 자, 분수 나누기 자연수 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5분의 4 나누기 2하고 5분의 3 나누기 2,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지죠. 자, 뭐냐, 어떻게 배우냐,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우는 게 맞습니다. 자, 5분의 4 나누기 2다. 그러면 5분의 4 전체가 5인데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이거를 2로 나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니고 학생들, 자, 나누기 2, 우리 나눗셈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6 나누기 2가 있어요. 자, 6 나누기 2는 무슨 뜻이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2로 2개의 등분으로 한다. 등분제죠. 2개의 덩어리로 나누면 하나의 덩어리 몇 개요? 3개다. 이게 등분제고요. 그 다음에 포함제가 있죠. 포함제는 뭐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2가 몇 번 포함되어 있습니까? 2가 몇 개 묶음이 있냐? 3개의 묶음이 있죠.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나눗셈은 2개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왜냐? 곱하기가 2개의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요. 2 곱하기 3은 2가 3개의 묶음으로 되는 경우와 3이 2개의 묶음으로 되는 경우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눗셈도 등분제와 포함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이런 거 정확하게 이렇게 야, 선생님도 아닌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게 가혹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의 풍요로움을 줘야 아이들이 공부를 지루해 하지 않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고, 그러면 공부를 재밌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더 싫어하고 그냥 2 곱하기 3은 6 뭐 이렇게 하는 거 공부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미 조금 암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곱하기의 의미를 알고 그거를 그림으로 도형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고 의미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나눗셈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5분의 4 나누기 2를 했을 때 아이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5분의 4는 분수죠. 5는 크기를 나타내고 4는 양을 나타내요. 나누기 2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등분제와 포함제가 있는데 아이들은 등분제, 포함제라는 용어를 안 써도 되죠. 하지만 이 의미는 안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개로 나누냐, 자, 이렇게 나누냐, 등분하냐, 아니면은 2개씩 몇 개 들어가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5분의 4 나누기 2는 어떻게 돼야 되죠? 5분의 4 안에는 2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등분제로 가야 돼요. 이렇게 2개의 덩어리로 나눠야 되는데 이 양을 나타내는 하나, 둘, 셋, 4개죠? 이게 하나가 5분의 1씩입니다. 그죠? 자, 아이들한테 이것도 알려줘야 돼요. 분수도 셀 수 있다라는 거. 무엇을 이용해서? 단위 분수를 이용해서 셀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나누면 하나의 덩어리는 얼마냐? 5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5분의 2가 되는 거죠. 5분의 2. 이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전체 4개를 양을 뭘로 나눴죠? 2로 나눴죠? 그러니까 5분의 4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 분자와 2를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활동, 이 활동을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한 번만 보여주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은 요 작업만 하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나눠보는 활동을 적어도 몇 번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5분의 3 나누기 2 같은 경우에 분자와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자, 역시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있는데, 자, 2로 나눠야 되는데 2개로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그러면 그래도 이걸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죠? 자, 이렇게 나눌 거야. 그래서 요걸 하나, 둘, 셋, 이걸 셀 거야. 그럼 전체를 세야 돼요.
전체는 어떻게 되죠? 여기 몇 칸인가요? 5칸이죠? 여기 몇 칸이죠? 2칸이죠? 만약 아이가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세요.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 해도 인정은 해주고 이렇게 세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를 유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 곱하기 2분의 몇 개니?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자 어떻게 된다? 이 과정이 뭐죠? 이렇게 만든 2칸으로 만든 과정이 통분이라는 과정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이 나누어지는 수를 곱해서 5 곱하기 2, 3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해서 10분의 6 나누기 2가 돼서 6 나누기 2 해서 10분의 3이 된다. 이 과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연습이 된 다음에는 얘를 곱하기 역수다라고 해서 이 과정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곱하기 역수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자, 지름길을 금방 알아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지름길만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즉 암기에 의한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런 연습을 해야 될 시기에는 충분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 이 그림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충분하게 그려보고 직접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심화 문제 풀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해보면 심화 문제 풀기 어렵죠?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그것을 그 생각을 전략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려보고 문제를 변화를 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곱하기 역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전의 개념들, 이 전 단원, 이 전 학년의 개념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형을 직접 그리고 이거를 쪼개보고 이렇게 훈련을 안 해봤잖아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화 문제를 푸는 거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이런 공부를 할 때 시키지 않고 심화 문제 풀 때는 그것을 요구하느냐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야지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진도에 의해서만 계속 가다 보면은 이렇게 원리를 직접 이렇게 그리고 나눗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아는 아이 얼마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과정에서는. 자, 이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식, 암기식 공부만 하다 보면은 그렇게 6년, 중학교 3년, 9년을 그렇게 가면은 고등학교 때 고치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힘도 많이 잃어버렸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 뭐 질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해서 학생들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른 공부, 그리고 바른 공부가 그냥 바르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학생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공부를 시키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진도도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의 가속도가 붙게 돼요. 그래서 개념도 알고 진짜 내실 있는 진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없는 진도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계속해서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